안녕하세요.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엄마표 공부 차근하루입니다. 이번에는 도도맨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어린이집 선택 기준부터 어린이집 졸업까지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이에게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닌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사회성을 배우며 성장하는 중요한 공간이기에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교사로서의 경험과 엄마의 마음을 담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도도맨의 성장 과정은 어떠했는지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이에게 딱 맞는 어린이집 찾기. 저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세웠어요. 첫째, 따뜻한 분위기인가? 모든 부모님이라면 가장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도도맨은 워낙 예민하고 낯가림이 심한 아이라 너무 큰 어린이집은 일단 제외했고, 가정 어린이집도 규모가 작아서 고려 대상은 아니었어요. 적당한 규모의 따뜻한 분위기, 이것이 저에겐 가장 1순위였어요. 둘째, 도보 가능한 거리에 숲이 있는가? 자연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셋째, 몬테소리 철학이 바탕인가? 도도맨은 스스로 탐색하고 조용히 몰입하는 활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율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몬테소리 기반 어린이집이 잘 맞을 거라 생각했어요. 넷째, 오후 프로그램이 다양한가? 아이가 마음껏 움직이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되는지 살폈어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는 중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어린이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고려했어요. 물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미술 프로그램도 빠질 수는 없어요. 다행히 멀지 않은 거리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뒤에 숲이 있어 유아숲 체험을 정기적으로 가고 산책도 자주 나갔어요. 그리고 원 자체는 크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넓은 스포츠센터에 가서 신체 활동 시간을 충분히 가졌고, 다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어 선생님이 주 2회 정도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었죠. 18개월부터 어린이집 졸업까지 성장 키워드. 지난 18개월 동안 다져온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이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 규칙적인 생활. 안정적인 틀 안에서 자라는 습관. 18개월 이전까지 잡아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어린이집에 가서도 빛을 발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등하원 시간을 칼같이 맞췄어요. 일정한 시간에 등원해서 활동에 참여하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수면 시간, 식사 시간, 배변 시간이 일정한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아이는 더욱 안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었죠. 특히 규칙적인 배변 습관은 배변 훈련을 수월하게 마무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무리 없이 낮기저귀와 밤기저귀를 뗐어요. 특히 저녁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잠자리 독서 후 잠드는 루틴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여전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일찍 자는 습관 덕분에 새벽에 기상해서 아침 시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줘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2. 독서. 재미있는 책 실컷 읽기. 어린이집에서도 다양한 책을 접하면서 도도맨의 독서에 대한 흥미는 더욱 깊어졌어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모여 듣고, 받아온 책을 집에서도 펼쳐서 저와 읽고는 했어요. 이때 저희 집 책장에도 재미있는 전집 시리즈가 가득했답니다. 창작도 읽고, 자연관찰도 읽고, 생활동화도 읽고, 주제를 가리지 않고 뭐든 다 읽었어요. 영어책은 쌍둥이처럼 같은 내용인 영어 전집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읽어주었어요. 하지만 쌍둥이 책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준 건 영어권 어린이들이 실제로 읽는 영어 원서들이었어요. 재미있는 영어 그림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제 취향에도 맞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알록달록한 것을 골라 구매했고 반복해서 읽어주었어요. 한 달에 5, 6만 원씩만 사 모아도 양이 꽤 많아져요. 3. 바른 습관. 스스로 해내는 즐거움. 18개월 이전부터 시작된 스스로 하는 습관은 서너 살 무렵이 되면서 더욱 발전했어요. 식사 시간에는 스스로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해서 밥을 먹고 난 후에는 자기 식기를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질러진 장난감을 스스로 제자리에 정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기 밀기나 물걸레 밀대 밀기 같은 집안일도 곧잘 도왔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서 도도매는 내가 집안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어요. 4.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 보내기. 아이가 자라면서 더욱 활동 반경이 넓어졌어요. 근처 유아숲이나 수목원을 자주 방문해서 뛰어놀고 식물을 만져보고 넓은 공원에 가서 뛰어노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외조부모님의 주말 별장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애호박과 가지와 부추를 수확해서 먹고 뒷산에 열린 산딸기를 한아름 따서 길바닥에 털썩 앉아 맛있게 먹던 그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연 속에서의 자유로운 경험은 아이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긍정적인 정서를 선물해 주었어요. 5.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 균형 잡힌 성장. 소근육, 특히 손끝 발달은 두뇌 발달과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걷고 뛰는 기본 동작이 자유로워진 이후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소근육 발달에도 신경 썼어요. 텀블링 몽키, 젠가 같은 보드게임이나 천재블록 또는 와플블록, 메가블록, 애니블록 등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는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블록을 조립하고 쌓는 과정을 통해 소근육뿐만 아니라 공간 감각까지 익히는 듯 보였어요. 이렇게 쌓으면 뒤쪽은 어떤 모양일까? 이걸 뒤집거나 돌리면 어떤 모습이 될까? 하고 생각하는 듯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탐색하는 모습이 기특했답니다. 이런 놀이들은 손끝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공간 감각, 추리력, 창의력을 키워주었어요. 그리고 4살 중반이 넘어가며 레고를 조립하고 종이접기도 시작했어요. 레고 조립과 종이접기는 설명서를 따라가면서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집중해서 진행하다 보면 순서대로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력과 정해진 규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이 발달해요. 또한 손과 눈의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작은 부품이나 종이를 힘주어 누르고 섬세하게 다루는 능력을 길러주어 소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줘요. 6. 학습을 위한 미디어 노출. 필요한 만큼 계획적인 활용.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스스로 조작하고 게임을 하는 것에는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27개월에 처음 영상 노출이 되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엄마표 영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고 매일 조금씩 영상을 보았어요. 보는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 도도매는 저녁을 먹고 제가 뒷정리를 하는 동안 소화시키며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의 노출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였고 정해진 시간과 콘텐츠 안에서 건강하게 미디어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였답니다. 그리고 패드 학습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4살 여름 무렵에 잠시 패드 학습을 시작한 적이 있지만 1년 약정 기간만 채우고 그만두었어요. 물론 패드 학습의 장점도 있었어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습관을 들이기 좋았고 다달이 배달되는 학습지와 연계되어서 책상에 앉아 스티커를 붙이고 학습지를 푸는 습관도 잘 들었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작은 화면을 바라보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들었고 학습 기능 외에 다른 영상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도 우려스러웠어요. 결국 공부는 종이와 연필로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게 되었죠. 7. 다양한 자극 주기. 살아있는 배움의 현장. 아이가 성장하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졌고 근교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키즈 카페처럼 꾸며진 어린이 박물관에 찾아다니며 체험형 놀이를 하고 과학관을 다니며 전시물 체험을 하고 아쿠아리움이나 양과 말이 사는 목장, 동물원 등을 자주 다녔어요. 아직 본격적인 체험이나 교육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의의를 두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아이 안에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어주어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어린이집을 통해 도도매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엄마로서 아이가 사회성을 배우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다음 편에서는 도도맨이 5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점들에 중점을 두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